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입니다. 자, 어젯밤 뉴욕장과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의 골드 실버 시황은 동일하게 어제 뉴욕장에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 랠리를 아직까지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원인, 상승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서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도 크게 크진 않지만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쌍방이 하락 쪽으로 빠지면서 골드 실버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만 6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2021년 10월 이후에 최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달 FMC 회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역으로 보면 노동시장이 조금 경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에서 결과적으로 어제 골드 실버가 상승한 것은 달러 인덱스 금리 동결 쪽으로 급격하게 아마 그 여론이 쏠리면서 달러도 하락했고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골드 실버는 상승했다.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점검하고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963불 94센트, 1g당 63불 14센트, 1kg당 63,141불 77센트가 지금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원, 팔 때가 30만 3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329만 천원, 9,329만 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4불 23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440원, 팔 때가 3,31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2만 4천원, 122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3일장 기준으로 보시면 어제 그제는 오히려 크게 빠졌는데 어제는 빠진 만큼의 또 상승이 어제 있었습니다. 골드 실버 동이 뉴욕장에서 크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보다는 어제 골드 실버는 골드만큼 안 빠졌고 어제 상승 때는 또 골드 이상의 어떤 상승을 하면서 실버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앞전에도 말했죠. 박스권이죠. 박스권은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거의 상층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는 뚜렷한 상승세, 상승세가 지금 어제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권에서 이 박스 상승을 뚫고 올라갔다. 그래서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 더 지금 힘을 받는다면 24불 50센트 이상은 뭐 제가 볼 때는 24불 25불대의 저항선이 있겠지만 24불 50센트만 뚫고 넘어가면 25불대를 가까이 밀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골드 실버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인덱스의 하락,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의 또 하락 이런 것이 이제 겹쳐져서 어제 그 상승을 했고, 특히 거기에다가 미국 실업보험 청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고, 그러면서 금리 6월달 FOMC 금리 이 동결 쪽으로 급격하게 무게가 실리면서 골드 실버는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26만 1000명 정도가 실업보험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크게 청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에 큰 무게가 실리면서 어제 3대 증시도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시황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 3대 증시도 일체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봐보면 어제 104포인트 위에 있었죠. 어제가 104포인트 전후로 있다가 지금 103포인트 317, 103포인트 초반대에 지금 부분으로 급격하게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미국채 수익률도 3.724, 어제 3.79이었습니다. 두 개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골드 실버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295원, 어제가 1307원이었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한 12원 정도가 빠졌다. 하루에 12원 정도 빠지면 크게 빠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26,510불, 지금 26,573불이네요. 어제가 26,477불,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등락이 좀 있었지만 코인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상승해서 상승한 부분에 한 50%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상승 부분에서 지금 한 40%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정도 부분이면 상당히 지금 코인 시장이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를 기술했죠. 미국 US 법인하고 장펑짜오 그 CEO를 지금 미국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인베이스를 또 기술했죠. 이거는 전 세계 대표적인 거래소인데, 이 어떤 두 개 큰 거래소를 기소를 하면서 지금 만약에 다른 지금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른 어떤 상황이었으면 엄청나게 하락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코인이 소위 저점 1800불 때까지도 빠져도 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인데도 지금 이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상황은 이제 전체 시장을 봤을 때에 비트코인이 내년도에 이 큰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축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원래 그 전반적인 시장에 봐보면 감축기가 돌아갈 타임쯤 되면 1년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크게 변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두들고 있죠. 사실 정권위원회에서 기소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폐라고 규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폐라고 규정을 할 때에 이제 그 가치 증명 시스템 이런 그다음에 대중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이러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이 조건이 맞아야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정권에서 중요한 핵심이 이 코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법으로 묶으려 하더라도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물론 4개 중에 3개가 맞다 하더라도 아주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축통화로 이게 인정이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스타트된 것이 1온수를 놓고 37불을 발행한 가치 증명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처럼 이 정권에도 그 4가지 내지 5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져야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정권으로서는 좀 불확실한 어떤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 위에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 코인을 틀어막고 있는 이러한 구도가 되면서 지금 뭐 상당히 시장이 좀 혼조스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나름대로 시장은 상당히 괜찮다, 좀 맷집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 코인 시장은 어쨌든 어쨌든 강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쨌든 주간 실업보험 청구 지금 어제 발표가 돼서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주 6월 14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나오죠.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것이 나오게 되면 6월 달에 FMC 회의 금리 어떤 동결이냐 인상이냐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4일 CPI 지수가 이제 나올 건데, 전년 대비 YOY로 해보면 전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거예요. 3% 중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떨어질 3.67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유가도 많이 내렸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CPI 지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뭐 나와봐야 아는 내용이고, 가중치를 적용을 시키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 14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면 거의 제 생각에는 시장이 한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유로존의 1사분기 GDP가 확정치가 마이너스 0.1%. 결과적으로 2분기가 경기 침체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유로존은 경기 침체 쪽에 왔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로화가 힘이 더 실려야 됩니다. 이거 빨리 GDP가 좀 올라와서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고 해서 이 유로화가 좀 살아나서 달러를 눌러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100포인트 안쪽 밑으로 눌러주면 골드 실버 시장을 한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유로존이 빨리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위기는 뭐 기술적 경기 침체다, 0.1% 마이너스니까 그런 부분에서 봐보면 뭐 어쨌든 유로화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뭐 정말 엄청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로화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겹쳐서 경제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22 유럽은행이죠. 6월 7일 달에 0.25% 금리 인상 후에 중단할 예상을 했습니다. 중단할 것 같다.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0.25%씩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7월 이후에 금리 동결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6, 7월 달 빨리 금리 동결이 되고 난 이후에
유럽존이 좀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홍콩이 뭐 이거는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슈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홍콩은 아예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일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왜 이렇게 발표를 못하는지 정말 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 앞에서 우럭을 잡았는데 세슘이 뭐 엄청나게 18배 이상, 기준치의 18배 이상이 나왔다 그러죠. 예. 저 한국에 또 뭐 저 충청도에 있는 뭐 대학 교수가 뭐 정유회가 내보내는 걸 물을 타가면 자기는 마실 수 있다. 예. 제발 그 사람 좀 마셔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셔가지고 한 200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완전히 국민의 특히 과학자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세슘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방류수 안에는 검출이 안 되는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검출된 데이터만 가지고 거기에다 또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 봐보면은 이 아직까지도 구석구석에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저는 정말 뭐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가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일본 밑에 뭐 피해를 봤죠. 저희 외가 쪽이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본 노동자로 끌려갔던 분입니다. 결국은 돌아오셔가지고 두 분 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모친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피해자죠. 예. 뭐 저희 모친도 피해자고.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다른 보다도 저는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일본에 있는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꼭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일부 정치 세력, 예, 특정 어떤 그런 단치 집단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정말 선량한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좋습니다. 예, 좋은데 그런 어떤 일부 정치 단체, 보수 단체 특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 친일파들이 보수 정권을 잡으니까 속에 움츠렸던 친일파들이 좀 득세를 하고 있죠.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이런 기회에 누가 친일파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외조부 조모님도 일본에 가셨다가 일본에서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저희 모친을 낳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역사죠. 예. 실질적으로 못 돌아온 친척도 있습니다. 대판이는 오사카라 그러죠. 그쪽에 저희 외가댁 친척, 그러니까 저희 외조부님 조카분들, 외조모님 조카분들도 지금 거기 많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예, 뭐 가까이는 저는 그렇게 이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이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지금 뭐 수산물 수입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이제 소금을 우리 국내에 이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이 소금 먹을 수 있냐, 이런 어떤 내용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어민들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부 어민 단체는 대학 교수 서울대 핵 관련된 대학 교수를 뭐 너무 불안 조성시킨다 해가지고
이 역으로 고발하는, 솔직히 방류하게 되면 우리 수산물 먹겠습니까? 이제 수입 수산물을 먹게 되겠죠. 예. 그런 것을 모르고 코앞에 있는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어떤 단체들의 발언을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정말 발꼬락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어제 유가가 바짝 반등을 했죠.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이란이 핵 협상이 합의 봤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뭐 미국에서 그 부인을 하면서 하락 속도가 빠졌지만 어제 크게 하락했다. 왜 이제 이게 미 이란 핵 합사 협의가 이야기됐는데 빠질까요? 예. 이란이 지금 이제 석유로 수출을 못 하고 있죠. 예. 수출하더라도 결제 대금 시스템 잠겨 가지고 돈을 못 받죠. 우리 한국에도 1조 몇천억을 뭐 제가 알기로는 이란에 묶여 있는 걸로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면 그게 다 풀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이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유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 뭐 60불대 밑으로 빠지면 이 기름 생산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생산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으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말장이고 어제 저녁에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이 주말에도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요일 오전 시장에도 상승하는데, 실버 기준으로 봐보면 상당히 상승 패턴을 그립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지금 현재 거의 4일을 했거든요. 4일을 했고 상승 4일하고 조정 4일하고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조금 따라 상승 뭐 3일 하고 조정 2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서 상승 그림을 그리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주 14일 날 CPI 지수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좋은 어떤 내용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아마 상승하지 않겠나, 열이 보이지고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또 갑자기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곧 이제 장마가 7월 달 가까이 되면 장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 좋을 때에 그 놀러도 좀 많이 나가시고 조금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조금 더 운동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골드실버 시황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서 응원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시청은 그리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매일 보고 있는데 그냥 반갑습니다라고 뭐라도 인사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